지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오늘 같은 날이 제일 무섭습니다. 계좌가 하루 만에 확 꺾이고 머릿속엔 한 문장만 남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역설적으로 QLD TQQQ 같은 레버리지에선 이런 날이 계좌를 바꾸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단, 아무 준비 없이 맞으면 스트레스 아니라 재난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웅덩이입니다. 졌지만 빠져 죽지는 않는 구간입니다. 오늘 대본은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웅덩이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설계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중심에 QLD TQQQ가 들어갑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유는 늘 비슷합니다. 관세 이슈 같은 정치 변수, 국채금리 움직임, 일본계 자금의 자산 매각 같은 루머와 실제 흐름, 차트에서 상승, 추세하단 이탈 같은 기술적 공포, 그리고 실적 시즌에 한 번씩 터지는 대형주의 급락. 이게 한꺼번에 겹치면 사람 마음이 무너집니다.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누가 협박했다. 누가 맞불을 놓았다. 누가 뭘 팔았다. 누가 뭘 선언했다. 그러면 시장은 숫자보다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그 감정이 공포로 넘어가는 순간 레버리지는 심장을 세게 두드립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웅덩이가 오면 그제야 규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둘째, 웅덩이가 오면 현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타이밍이 이미 늦습니다. 웅덩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입니다. 준비가 없으면 그냥 하락입니다. 그러면 준비라는 게 뭔데요? 핵심은 세 줄입니다. 현금 비중, 매수 규칙, 그리고 멘탈 프로토콜입니다. 이게 없으면 QLD TQQQ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고문이 됩니다. 먼저 현금 비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장기 투자라고 하면 올인하고 버티는 걸 떠올립니다. 그런데 진짜 오래 버틴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올라갈 때는 계좌가 편해 보이지만 내려갈 때 살아남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현금은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생존을 늘리는 무기입니다. 웅덩이는 자산이 일보 후퇴하는 구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보 전진을 만들 재료가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문제는 재료를 줍기 위한 손이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손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못 줍습니다. 여기서 QLD TQQQ가 왜 중요해지느냐? 레버리지의 본질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압축 성장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감정도 함께 레버리지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장기 투자의 핵심은 상승을 더 먹는 게 아니라 하락에서 탈락하지 않는 겁니다. 탈락만 안 하면 승률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시장은 결국 사이클을 돌고 기술주는 결국 회복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제 매수 규칙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웅덩이를 만났을 때 아무 때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소액 응주, 그리고 조건 충족 시 비중 확대, 이 두 단계를 분리하셔야 합니다. 첫 단계는 소액 응주입니다.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금액으로만 들어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하락은 대개 경고일 뿐이고 본 하락은 뒤늦게 옵니다. 소액 응주는 시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시장 리듬에 적응시키는 단계입니다. 이때 QLD TQQQ를 들고 있다면 소액 응주는 QLD로, 조금 더 공격적이면 TQQQ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소액으로, 분할로, 감정이 아니라 루틴으로. 두 번째 단계는 비중 확대입니다. 이건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비중 확대는 데이터와 지표가 동시에 사인 줄 때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조합입니다. 지수 기준으로 단기 추세가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고 공포 지표가 튀고 변동성이 급등하며 주요 지지 구간에 닿았고 수급이 바닥에서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고 뉴스가 최악을 말하지만 가격이 더 이상 쉽게 깨지지 않는 구간, 이런 게 겹치면 그때 비중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매수 타이밍을 레버리지 차트로 잡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일간 변동이 누적되면서 형태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현물이나 본주에 두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나스닥이면 나스닥 지수나 QQQ를 기준으로 보고 그 기준에서 웅덩이를 판단한 뒤 QLD TQQQ로 실행하는 구조가 장기 투자에서 심리적으로도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웅덩이는 어느 정도를 웅덩이라고 부르나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은 있습니다. 첫째, 평소보다 큰 하락이 단번에 나올 때. 둘째, 신고가 근처에서 하루에 강하게 꺾일 때. 셋째, 상승 추세 하단이 무너지는 순간. 넷째, 실적 시즌의 대표 종목이 예상 외로 크게 미끄러질 때. 이 네 가지가 겹치면 웅덩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가능성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현금이 필요합니다. 확정이 아닌 상황에서 확정처럼 올인하면 그때부터는 멘탈이 무너집니다.
이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락장 오는 거 아닌가요? 폭락장 시작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답은 이겁니다. 가능성은 열어도 돼. 확신은 금지입니다. 시장은 항상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지만 완전히 같은 영화는 아닙니다. 어떤 해에는 웅덩이에서 바로 반등하고 어떤 해에는 한 단계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는 예언자가 아니라 운영자입니다. 위가 열리면 위로, 아래가 열리면 아래로 내 계좌 운영 규칙대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운영 규칙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서 가장 많이 망하는 패턴은 상방에서 현금이 없고 하방에서 공포에 팔고 다시 상방에서 뒤늦게 따라붙는 겁니다. 이 패턴을 끊으려면 매수 규칙만큼 매도 규칙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매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리밸런싱 매도. 둘째, 익절 매도입니다. 리밸런싱은 비중을 맞추는 기술이고 익절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기술입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자가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정리하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왜냐면 그 수익이 다음 웅덩이의 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세요. QLD TQQQ가 강하게 올라서 계좌가 기분 좋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탐욕이 올라와서 더 올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운용자는 반대로 합니다. 일부를 현금화합니다. 그 현금은 내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다음 웅덩이에서 남들보다 싸게, 남들보다 많이, 남들보다 침착하게 죽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웅덩이 설계입니다. 이제 멘탈 프로토콜로 갑니다. 이게 없으면 규칙이 있어도 무너집니다. 멘탈 프로토콜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위기 때 못 씁니다. 첫째, 상승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자산이 올라가니까 좋습니다. 둘째, 하락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싸게 살 기회가 오니까 좋습니다. 이 두 문장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행동은 뭡니까? 상승장에서는 함부로 비중을 늘리지 않고 하락장에서는 규칙대로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되는 순간 시장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이용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드는 생각, 현금 몰빵했어야 했는데, 더 센 종목 샀어야 했는데, 이 생각은 계좌를 갈라먹습니다. 하락장에서 드는 생각,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누가 그랬잖아. 정부가 어쩌고, 루머가 어쩌고, 이 생각도 계좌를 갉아먹습니다. 결국 돈을 버는 사람은 남 탓을 줄이고 내 규칙을 늘립니다. 이제 시장 재료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엮어보겠습니다. 관세 같은 이슈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업 마진 전망을 건드립니다. 시장이 그걸 핑계로 위험 자산을 줄일 때 특히 기술주가 먼저 맞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흔들리고 그 나스닥을 레버리지로 들고 있는 QLD TQQQ는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자는 정치 뉴스를 맞추려 하지 말고 그 뉴스가 심리에 불을 붙이는지, 금리가 튀는지, 수급이 깨지는지, 차트가 무너지는지 이 네 가지만 보면 됩니다. 뉴스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격은 다 같이 봅니다. 실적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종목 하나가 실적 발표 후 급락하면 사람들은 그 종목만의 문제라고 말하면서도 전체를 줄입니다. 심리가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는 두 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들고 있는 레버리지의 기반 지수에서 핵심 종목들의 비중이 어떤지. 둘째, 실적이 좋아도 왜 떨어졌는지, 떨어져도 왜 안 더 떨어졌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시장은 숫자보다 해석으로 움직이고 해석은 감정으로 과장됩니다. 그 과장 구간이 웅덩이가 됩니다. 환율도 심리를 흔듭니다. 원달러 환율이 흔들리면 해외 투자자는 괜히 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환율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맞추려 하지 말고 환율이 흔들릴 때 내 매수 규칙이 흔들리지 않게 설계하는 게 맞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분할 매수를 느리게, 환율이 낮으면 분할 매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 루틴에 흡수시키면 됩니다. 환율 때문에 공포로 멈추거나 환율 때문에 욕심으로 뛰어들면 결국 감정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루머,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루머는 현실성이 낮아도 사람 마음을 잡아끕니다. 강제 매각 같은 자극적인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건 루머의 진위보다 그 루머가 시장 심리를 얼마나 흔드는지입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자는 루머를 논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루머가 돌 때도 내 규칙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루머는 언제나 돌고 웅덩이는 그때마다 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는 희귀한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의 연례 행사입니다. 자, 이제 QLD TQQQ로 실제 운영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버전입니다. 기본은 두 바구니입니다. 하나는 코어 바구니, 하나는 웅덩이 바구니입니다. 코어 바구니는 평소에 꾸준히 가져가는 비중입니다.
웅덩이 바구니는 현금 혹은 단기채, 성격의 안전 자산으로 대기합니다. 웅덩이가 오면 웅덩이 바구니를 코어로 이동시킵니다. 반대로 크게 회복해서 전고점 근처나 과열 구간이 오면 코어 일부를 다시 웅덩이 바구니로 옮깁니다. 이게 끝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단순한 왕복입니다. 그리고 그 왕복을 자동화하면 멘탈이 살아납니다. 그럼 비중은 얼마나가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장기 투자에서 공통적으로 안전한 방향은 처음부터 레버리지를 100%로 두지 않는 겁니다. 레버리지는 내 공격력을 올리지만 내 지속력을 깎을 수 있습니다. 지속력은 돈에서 나오지 않고 멘탈과 현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QAD 중심으로 시작하고 웅덩이에서만 TQQQ 비중을 올리는 방식이 훨씬 오래갑니다. 평소에는 QAD로 버티고 웅덩이에서 TQQQ로 반격한다. 이 구조가 심리적으로도 맞습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당장 사도 되나요? 답은 이겁니다. 지금이 웅덩이인지 웅덩이 입구인지 그냥 물웅덩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액 응주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소액 응주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비중 확대는 틀리면 아픕니다. 그러니까 소액으로 탐색하고 조건이 모이면 크게 가는 겁니다. 이게 장기 투자자의 공격 방식입니다. 아무 때나 돌격이 아니라 정보가 쌓일 때 돌격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손절은요? 레버리지는 손절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투자에서 손절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잡으면 오히려 흔들립니다. 왜냐면 레버리지는 흔들림이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절을 가격이 아니라 규칙 붕괴로 보세요. 내가 정한 현금 비중을 깨고 올인해버렸다. 내가 정한 분할 매수를 무시하고 한 방에 때렸다. 내가 정한 비중 상한을 넘겨버렸다. 이게 진짜 손절해야 할 행동입니다. 행동을 손절하지 못하면 가격 손절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질문도 나옵니다. 장기라고 하면 얼마나요? 최소 몇 년인가요?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AD TQQQ는 한 달로 끝내는 상품이 아닙니다. 웅덩이가 한 번 오고 다시 회복하고 또 웅덩이가 오고 이 사이클을 여러 번 겪어야 레버리지의 장점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최소 기준을 몇 년으로 두고 그 안에서 웅덩이 설계를 반복하는 쪽이 맞습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드려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교육 목적이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배울 수 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어도 내가 덜 흔들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제목 같은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웅덩이 도움 많이 됩니다. 대신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자다가도 생각날 겁니다. 왜냐면 레버리지 투자자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를 계좌 성장의 계기로 바꾸려면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적어두세요. 첫째, 현금은 수익이 아니라 생존이다. 둘째, 소액 응주 조건 충족 시 비중 확대. 셋째, 상승장에 현금 만들고 하락장에 현금 투입한다. 이 세 줄만 지키면 웅덩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루틴이 됩니다. 루틴이 되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면 장기 투자가 됩니다. 장기 투자가 되면 QAD TQQQ는 도박이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가격에 휘둘리지 말고 내 규칙에만 집중하십시오. 시장이 올라가도 오히려 좋아, 내려가도 오히려 좋아. 이 말을 기분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웅덩이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